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3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를 살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론 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첩사령부는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외국 군수뇌부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안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기를 드론 사령관에 앉혔다는 의혹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명백한 외환죄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자, 평양 무인기. 자, 오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럴 네. 사성 장군이고 신뢰감을 팍팍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리고 미사일 사령관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드론 사령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드론 아까 이제 저기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드론 사령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동기예요? 네, 네, 동기죠. 그래서 사실 드론 사령부가 2003년 9월경에 창설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초대장 그 드론 사령관이 한 8개월 하고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4월경에 여인영의 동기생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때부터 드론 사령부를 이상한 데 쓰려고 아마 그랬던 걸로 의심이 그렇죠. 된다.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초대 드론 사령관이 굳이 8개월 만에 자를 필요가 없거든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정상적으로 지금 막 시작한 사령부인데. 네, 네. 그리고 막 그 시작한 사령부잖아요. 그럼 할 일이 많고 하는데 그것도 임기제 진급, 정상 진급이 아니라 여인영의 동기생인 김용대 완스타죠. 그래서 임기제 진급을 또 시켜서 지금 되돌아보면 네. 이것도 수상한 것이다. 포인트가. 아마 그때부터 드론 사령부를 전쟁 유발하는데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단신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그 당일날 국방장관이 군사 대비태세 유공이라면서 사령관한테 경력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경력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군에서는? 경력금은 간혹 줍니다. 예. 훈련이나 중요 훈련을 앞두고 훈련 보고를 받을 때나 또는 이제 훈련장에 장관이 갔을 때 경력금을 이제 복지금을 가지고 뭐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규모 정도 이렇게 장관이면 잘했다 하고 네, 칭찬하는 건데. 그리고 장병들 한번 회식해라. 회식해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10월 8일 날 드론 사령부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날 아마 10월 8일이 어떤 날인가 10월 8일 날 저녁에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가서 자정경에 평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드론을 무인기가. 띄우는 날인데 아직 띄우기 직전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오늘 몇 띄웁니다. 시에 띄우고 어떤 경로로 하고 뭐 전단지는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아하. 아마 비아폰이든 뭐 하상이든 통화를 했을 거고 아하. 그래 알았다 그 잘 하고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으니까 내가 경력금 조금 보낼게 이렇게 통상하거든요. 그 장병들 격리해줘라 뭐 고생하는데 이렇게 통상해요. 군에서 네네. 어떤 보고를 하면 그래 수고했네 잘했네 알았어 네. 그럼 회식해 네. 하고 탁 던지는 그런 성격이다. 네네. 그런 그 중요 작전이니까요. 중요 작전이니까요. 근데 제가 또 추적을 해봤어요. 네. 그날 어느 드론 사령부만 경력금을 줬느냐, 딴 어느 데는 때 줬느냐 했더니까 그 무인기가 평양에 날아갈 때 알만한 지휘관 5명에게 줬대요. 그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연합사하고 부사령관 그쪽이겠죠. 그 다음에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는 무인기가 가면 레이더에 다 무조건 하고 아니까. 알죠. 지상작전사령부는 압니다. 각 군단이 전방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합참본부, 작전본부가 상을 전체 통제하거든요. 그리고 드론 사령부에게 그날 경력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군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 네. 딱 봤더니 이날 작전 보고 이 사람들은 알았구나 네. 하는 곳에다가 수고했다고 탁탁탁탁 그래서 그날 이렇게 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날 5개 사령부 지휘관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면 오인 사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무인기 갈 때도 네.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격해버려요. MDL 넘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네. 잡혔습니다. 네. 그럼 사령관 알아야지 냅둬라. 그렇죠. 그거는 오늘 비밀 작전이 있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모르면은 사격해.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MDL 넘어간 적당한 지점에서 그 대응 없이 날아가면은 쏴버리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적을 유발할 수 사람도 있으니까. 월북자가 생기면은 경고하고 말 안 들으면 사격하고 네. 우리 전투기도 MDL을 넘어가기 전에 경고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월북이니까 격추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포질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중요 지휘관이 모르면은 오인 사격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작전이 실패되는 거거든. 북한으로 가기 전에 네,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요 지휘관들에게는 그날 전화로 했든 아니면 5명을 하상으로 했든 하고 오늘 그날이 네, 무인기 10월 띄우는 8일 날이고 날이죠. 띄우기 네. 직전이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오늘 비밀 작전 하니까 알고 있고 너만 알고 있어라. 밑에 알렸지 마라. 알리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아요. 아하. 네, 그래서 통상 보면은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작전사령관 회의를 해요, 전체. 예. 작전사 중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미사일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인 이 사람들이 싹 빠졌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인기 가는 거 몰라도 되는 몰랐다는 거거든. 거네. 몰라도 되는 사령부예요. 아하.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그 사람들한테 돈 안 해군- 줬어. 그 사람들은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뺀 거죠. 야.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인기가 북한에 갔다 오는데 꼭 알아야 되는 알 수밖에 없는 없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만 경력금을 줬다. 그러면 그때 너는 이너서클이야 조용히 해 이런 말이네요. 그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을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5개 사령부 경력금 지급에 관계된 걸 조사하고 그날 작전 회의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아폰으로 개별 통화를 했는 것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든 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 것이다. 네네. 그거 이해했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 드론 사령관만 알고 드론 사령관한테 지금 이제 녹취록에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와 합참도 몰라야 된다. 네.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지금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네네. 부의의 지시다. 국방부 합참도 모르게 해야 된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아니 군 통수권자가 왜 자기 군을 속이는 거야? 국방부 합참을 모르게 한다는 건 저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국방부하고 합참도 모르게 작전을 펼쳤다. 자기 군인데 자기가 통수권자인데 군을 속일 필요가 뭐 있지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에 뭔가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면 군 내부에서 반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도발했다고 하려고 하면 그래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비밀로 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그 드는데. 의미는 이제 좀 제가 퍼즐이 맞춰져요. 또 퍼즐이 맞춰졌어요?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작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보고 계통은 3개 보고 라인이 있습니다. 예. 지휘관 라인, 예. 참모들끼리 이렇게 하는 라인, 네. 상실에서 상실로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보고 라인. 올라가는 거. 네, 예. 그리고 참모, 참모들도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라인이 있고 항상 3개 라인이 동시에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뭐 레이더를 보고 확인하든가 땅 쪽으로 올라가고 참모들이 작전 참모가 상급 부대 작전 참모한테 또 계섬별로 보고하고 그리고 지휘관. 지휘관들이 사단장이 군단이 하는 보고 오케이. 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핵심 지휘관들 공작사령관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만 알고 알고. 참모와 상실은 비밀로 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참모와 상실이 알게 되면은 전군이 다 아는 거죠.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들 이것은 그 핵심고 5명만 아마 개별적으로 알려줬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참모든 상실은 일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하면은 비밀이 밖으로 나갈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거 국방부 합참 모르게 그러니까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모르게 해라. 그리고 주요 지휘관들도 구체적인 건 몰랐을 거예요. 무인기가 오물풍선 오니까 대응 차원에서 북한이 간담을 선언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다. 전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몰랐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네, 그럼 반대할 거 아니에요. 무인기 작전이 있다 정도만. 네네네. 근데 북한 그건- 동심 깊게 갔다가 온다. 그러니까 너들 그러면은 북한에서 또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강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겠죠. 그 극소수에게만. 네네. 네. 극소수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전부가 아니라 핵심 지휘관은 알되 나머지는 모르게 해라. 근데 예. 저는 이것은 군에게 예를 들어서 북한 공격 지시를 내릴 때 네.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걸 숨기려고 한 게 아닐까 싶었냐면 실제 그 원점 타격하라고 했을 때 군 내에서 반대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오물풍선 날린 곳에다가 우리 화력을 때려 부어. 네. 풍선 날아오는데 미사일 날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말도 안 되니까 군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전쟁 납니다 하고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은 북한이 먼저 뭔가 군사적으로 도발을 먼저 했어.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대부분의 군은 모르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냈을 때 그 당시 오물풍선이 많이 날아오니까 대응 차원에서 이걸 의지를 꺾어야 된다. 그래서 종신 깊게 우리도 무인기 보내니까 그 정도만 얘기했을 확률이 있고 거기 뭐 전단지를 배서 평양에 어떻게 뿌리고 이렇게 했으면 군에서 반대했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인기가 기간에. 날아간 곳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들이었다면서 북한이 그 보안구역으로 생각하는. 네, 그렇죠. 평양 자체에 무인기가 들어가는 건 대단히 그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전단지가 뿌려진 데가 국방성에 뿌려졌다고 북한에서 발표했잖아요. 국방성에. 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리고 치면- 그것도 북한이 얘기한 최고 존엄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 때 같으면 북한 군부는 바로 뭘 보복 쐈어요. 대응 그러니까요. 연평도 포라도 쐈어요, 그죠? 네, 안 그러면 숙청당하죠. 아마 본인들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야 지금은 러시아에 우리 파병해야 되니까 좀 가만히 있어 했을 확률이 있는 거죠. 미국이 말렸을까요? 어쨌든 이 처음에 그 일을 북한이 겪었을 때는 야 이거 뭐야 무인기를 평양 한가운데 그것도 지금 우리는 지금 국방부 건물에다가 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연평도에 포라도 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은. 수사적으로 막 말만 하고. 말로 예, 예. 그 말하는 걸 듣고 윤석열이 박수치며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친 그렇죠. 거지. 북한이 이제 알았구나. 대응하겠구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네. 도발하겠구나. 이거 최소한 국지전을 일으키겠구나. 우리가 와. 강하게 대응하면은 비상계엄의 대명분이 축적되겠다. 그럼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했다는 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사실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좋아했대잖아요 박수치고. 네. 이게 미친 잡자들이 진짜. 네. 저는 이거는 사형에 쳐야 된다고 봐요. 진짜.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럼요. 이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진짜 중범죄 중에 중범죄죠. 예. 자 만약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전방 지역에 있는 당장 우리 국민들이 죽었죠. 예, 죽거나 뭐 엄청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남북한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실제로 전면적으로 부딪히면은 네. 그 미국의 시뮬레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이내에 몇십만이 죽는단 말로. 그런 상황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걸면은 군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전쟁 상황이면은 국회도 해제 못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아마 공장장과 저는 서해 죽었죠. 수장됐 당일날 죽었어요. 당일날. 네, 사살되든가. 노상원이 지금 저 위에 올라가 끔찍하죠. 있겠죠. 네. 생활- 그래서 사실 요새 너무 편안합니다. 이제 저도 저 혼자 자주 다닙니다. 밤거리도 그러세요? 산책도 하고. 저 북한이 지금 당장 보복하겠다는데 어떻게 또 도를 날리라고 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미사일이든 뭐든 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하고 그럼 전쟁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네. 그러면 뭐 사실 저는 야.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2년 12월 26일 날 평양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해집고 갔잖아요. 그랬던 적이 그리고 한번 그때 있죠. 대통령실을 또 뚫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제가 뚫혔다고 비난하고 했을 때 엄청 아팠을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그때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었어요. 네. 그건 비밀리에 이루어졌지만은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드론으로 북한 평양에 보내서 전단지를 하면은 북한은 완전 아킬레스건으로 심장에 칼을 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맞대응 차원에서 하면은 국지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국지전으로 끝났겠습니까 이게? 그럼요. 네. 아니 그 평생 군인이셨던 분으로 이런 여러 작게도 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평양 폭격하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 전쟁 개시 며칠 이내에 몇십만이 죽고 몇백만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도저히 너무 피해가 커서 미국이 못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전 전선에 북한 다른 나라와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 이런 건 비교가 안 되고 그렇죠. 전방 철책 가까이에 그 엄청난 하포들이 일단 있잖아요. 장사포들 장사포들, 하포들 배치돼 있어서 그걸 일일이 다 제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우리가 엄청 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란 거는. 몇십만이 죽는 거 아니에요?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이 될 수도 있죠. 네,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자기들은 지하 벙커에서 안 죽으니까. 네. 그리고 북한 미사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뭐 접촉 지역만 그렇습니까? 부산이든 뭐 제주도든 그러니까요. 미사일은 다 사거리에 닿는. 대도시는 다 미사일 날라갔겠죠. 네, 예. 우리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 네. 날렸겠죠. 당연하죠. 네. 아유 진짜 저는 이거는 진짜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사형에 쳐야 된다고 이거 밝혀지면. 그래서 외환죄를 특검에서는 지금 이런 특히 드론은 밝히기가 쉽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드론을 모형을 변경시켰잖아요. 거기에다 전단통을 부착하려면 누구 지시로 변형을 했는지 또 이런 작전 회의 경력원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인기가 가는 경로상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또 화재를 가나서 증거인멸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이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때 뿌렸던 삐라의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얼굴을 뭐 포르노 배우 합성해서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참을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요. 네. 아. 그래서 전단을
누구 지시로 언제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것도 수사를 하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무인기에 의해서 전쟁을 유발한 것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되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윤석열과 김용현이 뭘 했는지 그런 게 밝혀지고 사실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내서 저 정도 하려면은 대통령 지시가 없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드론 사령관 자기가 뭐라고 별 2개짜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뭐 합참 모르게 네. 북한에다 드론을 날려보냅니까? 그러면 영창 가죠, 영창. 요새는 영창이 없고 바로 구속되죠. 아, 그렇습니까? 중간 영창이 없어요, 이제. 이제 없어졌어요. 영창. 영창이 아니구나.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바로 교도소로 가는 네, 거구나. 교도소로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부승찬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장 그때 용산 에서 고소고발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이 지시를 대통령실이 했다. 네. 안보실을 통해 네, 예.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보실에서 지시했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서 네. 그 당시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안보실에서 고발을 그렇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좀 수사를 해봐야 하는데 아마 대통령과 김용현과 직접 했을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때 이제 그래서 네, 네. 김태효 차장이 지금 연루된 것인가 이런 네. 의혹이었거든요. 네. 근데 신원식은 아닐 확률도 있을 수 있고 신원식 실장이 약간 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비상계엄도 사실 신원식은 제가 장관할 때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확신 나는 것 있었고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신원식도 일찍 잘리고 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잖아요. 그래서 안보실은 약간 패싱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했을 확률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대통령 윤석열이가 지시나 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